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듣고 잊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현관에 아무 생각 없이 놓아둔 물건 하나 때문에 집안이 오랫동안 답답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밑바닥에서 시작해 일을 키워오며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보고 잘 되던 사업이 무너지는 과정도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이 계속 막히는 집은 대부분 현관에서부터 이미 신호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고 한숨만 쉬고 운이 나쁘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계속 꼬이는지, 무엇이 흐름을 막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한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변화의 단서를 보고도 그게 뭐가 중요해 하며 그냥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현관에 두면 생활이 계속 어려워지기 쉬운 7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7가지는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바로 고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그대로 두면 집안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일도 계속 어긋나고 눈앞에 왔던 기회가 쉽게 사라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오가며 많은 사람들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970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사업 이야기를 나누러 찾아간 한 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정돈돼 보였지만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답답했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집의 흐름은 생각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앞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날 내가 느낀 불편함은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를 겪었고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집안의 흐름은 거실이 아니라 현관에서 먼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관은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과 공기, 소식과 물건이 처음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막혀 있거나 어수선하면 집안에서 해야 할 일도 시작부터 꼬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현관이 정돈돼 있으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가라앉고 가족의 말투와 행동도 안정되기 쉽습니다. 나는 이런 차이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몇 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듣는 내용이 앞으로의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7가지는 특별한 물건이 아닙니다.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흔한 것들이 생활을 계속 답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할 건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듣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현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바로 치우십시오. 기회는 미루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기본을 바로잡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늘 기본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고 말해왔습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현관이 흐트러지면 생활의 리듬이 흔들리고 현관이 정돈되면 해야 할 일이 더 빨리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생활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은 현관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사람의 삶과 일을 지켜보며 가장 자주 본 막히기 시작하는 신호는 현관 바닥에 흩어진 신발이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3켤레, 4켤레, 많게는 5켤레 이상이 뒤섞여 나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도 혹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단순히 지저분하다로만 보지 않습니다. 현관이 어지러우면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동선이 불편해지고 가족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급해지며 작은 일부터 계속 귀찮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생활의 질서가 무너지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도 함께 커집니다. 현관은 밖에서 들어온 먼지와 피로가 처음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신발로 가득 차 있으면 청소도 어려워지고 공기도 무거워집니다. 무엇보다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일 쌓이는데도 손을 대지 못하면
마음이 계속 찜찜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나는 많은 집에서 이 작은 찜찜함이 하루의 시작을 흐리고 가족 간 말투까지 거칠게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집안의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일도 함께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일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던 시절 한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현관 바닥에 신발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먼지와 젖은 자국이 섞여 발을 디딜 자리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집 주인은 요즘 너무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다 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과의 일을 다시 생각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말로 바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일수록 현관만큼은 늘 정돈해 둡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급해지고 가족도 손님도 불편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반복되면 작은 약속과 기본적인 정리까지 가볍게 여기기 쉬워지고 결국 신뢰가 떨어집니다. 신뢰가 약해지면 사람도 기회도 자연히 멀어집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 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중심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관의 흐트러짐은 생활 전반의 흐트러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요. 신발은 밖에서 묻은 먼지와 습기, 피로를 그대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현관에는 당장 신는 것만 2켤레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반드시 신발장에 넣어 바닥을 비워두십시오.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생활의 수준이 떨어지고 생활의 수준이 떨어지면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현관의 흐름을 막는 물건은 신발만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본 또 하나의 문제는 오랫동안 그대로 놓인 박스입니다. 이사 온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직 풀지 않은 상자. 나중에 정리하지 하며 현관 한쪽에 세워둔 택배 상자. 잠깐만 두겠다면서 계속 쌓여 있는 박스들 말입니다. 이런 박스는 단순히 짐이 아닙니다. 집의 입구에 박스가 남아 있다는 건 마음 한쪽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기 쉽습니다. 박스는 원래 물건을 옮길 때 쓰는 것이고 임시로 두는 용도입니다. 그런데 그 임시가 현관에 계속 남아 있으면 스스로도 모르게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언제든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는 분위기가 집안에 남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일 잘하던 젊은 직원이 찾아와서 회사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집에 가도 마음이 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대충 이유를 짐작하고 그 집을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알겠더군요. 현관 옆에 큰 상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고 몇 개는 겉면이 눌려 있었으며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 온 지 몇 달 됐는데 바빠서 아직 다 못 풀었다. 언젠가 정리하려고 생각만 했다. 고 했습니다. 나는 그 직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못 풀었다면 그건 짐이 아니라 자네 마음이 아직 이 집에 자리를 못 잡은 거야. 오늘 당장 치워. 그는 그날 밤에 시간을 내서 상자를 전부 열고 필요한 건 제자리에 넣고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말하더군요. 이상하게 이제야 집이 집 같고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결국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박스를 현관에 계속 두면 집의 시작점이 늘 어수선하고 사람의 마음도 계속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기 쉽습니다. 생활이 불안정하면 판단도 흐려지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일이 늘어납니다. 기회도 비슷합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고 머물 자리가 없으면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면 현관부터 보십시오. 신발이든 박스든 현관을 막고 있는 것을 치우는 일은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집이 숨쉬게 만들고 생활이 정돈될 자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신발과 박스는 흐름을 막는 물건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한 단계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집안 분위기와 생활의 중심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일을 하며 확실히 느꼈습니다. 물건의 상태는 주인의 생활 태도와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경계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망가진 우산입니다.
현관 구석에 잘 펴지지도 않는 우산, 살이 휘어 있는 우산, 손잡이가 흔들리는 우산, 녹이 슬어 손에 묻는 우산을 언젠가 고쳐 쓰겠지 하며 꽂아둔 집을 자주 봤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걸 그냥 오래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고 그 첫인상에 망가진 것, 이 눈에 띄면 집안 전체가 정돈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먼저 생깁니다. 그 느낌은 가족에게도 방문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산은 원래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즉, 밖에서 오는 불편함을 줄여주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이 망가진 채로 현관에 계속 놓여 있으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정리하지 못한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작은 문제를 대충 넘기는 습관이 커지고 결국 중요한 일에서도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며 이런 흐름이 생활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1960년대에 일을 넓혀가던 때 오래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이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요즘 들어 이상할 정도로 일이 계속 꼬인다고 했습니다. 작은 사고가 연달아 생기고 믿었던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거래도 자꾸 어긋난다는 겁니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려면 말보다 생활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바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 모서리 우산꽂이에 우산이 여러 자루 꽂혀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살대가 부러져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도 있었고 끝이 휘어 있는 것도 있었으며 녹이 올라 손에 묻을 정도인 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우산들은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그분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아직 억지로라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망가진 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생활의 기준이 낮아집니다. 기준이 낮아지면 작은 문제도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러다 중요한 순간에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아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서 생활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분은 내 말을 듣고 그날 바로 망가진 우산을 모두 버렸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현관이 훨씬 깔끔해지니 집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덜 답답하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엉켜있던 일들도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일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생활의 기준을 세우고 태도를 바로잡는 첫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망가진 우산을 치우는 건 끝난 물건을 버리는 일이고 동시에 새로 시작할 준비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네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경고 신호는 현관 조명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전구가 나갔는데도 그대로 두거나 불이 들어오긴 해도 너무 약해서 낮에도 현관이 늘 칙칙한 집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관은 집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의 밝기가 생활의 분위기를 바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사람이 움직이기 쉽고 정리도 쉬워지고 마음도 덜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사람의 동작이 줄고 귀찮음이 늘고 작은 불편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분이 가라앉고 가족도 말수가 줄거나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손님이 와도 오래 머물기 불편하고 집주인 자신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피곤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생활이 점점 느슨해지고 해야 할 일도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1960년대 말 내가 여러 곳을 오가며 일을 넓히던 때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한 회사가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는 작은 사고가 반복됐고 사장은 늘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이유를 확인하려고 그 사람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현관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천장을 보니 전구가 나가 있었고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장은 바빠서 전구 하나 갈 시간이 없었다. 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확실히 생각했습니다. 작은 기본을 놓치는 사람은 큰 문제도 늦게 알아차리기 쉽다. 현관이 어두우면 집 전체가 쉽게 가라앉고 사람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좋은 흐름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 줄어듭니다. 그때 내가 본 것은 전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부분을 계속 방치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본 겁니다. 현관의 빛은 단순히 잘 보이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의 분위기를 만들고 가족의 컨디션과 생활 리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나는 일을 하면서 늘 기본을 강조해 왔습니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집도 똑같습니다. 전구를 갈아 끼우는 일은 돈도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미루는 습관이 커지면 청소, 정리, 점검 같은 것들이 전부 뒤로 밀립니다. 나는 전구 하나를 바꾼 뒤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족의 표정이 가벼워지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현관이 밝아지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덜 무겁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눈앞이 환하면 몸이 덜 지치고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생각할 힘도 생깁니다. 오늘 집에 가면 다른 것부터 보지 말고 우산 꽂이와 현관 천장 조명부터 확인하십시오. 불이 약하면 바꾸고 전구가 나갔으면 바로 갈아 끼우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여러분이 편히 쉬고 다시 힘을 내도록 도와주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와 생활의 흐름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막힘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기가 잘 돌지 않으면 집은 답답해지고 사람이 움직이기 싫어지며 정리도 점점 미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관을 볼 때 항상 들어오는 순간 편한가, 불편한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중에서 내가 다섯째로 경고하고 싶은 배치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의 거울이 바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울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밝게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출 전에 옷차림을 확인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현관 정면에 거울을 둡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 집을 다니며 직접 느낀 바로는 현관 정면의 거울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내 모습이 크게 보이면 누구든 잠깐이라도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 지쳐서 돌아왔을 때 또는 손님이 처음 들어올 때 그 느낌은 더 크게 남습니다. 현관은 쉬러 들어오는 곳인데 시작부터 마음이 굳으면 집안 분위기도 자연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선 문제입니다. 현관 정면에 큰 거울이 있으면 시야가 막히는 느낌이 들고 짐을 들고 들어올 때도 공간이 더 좁게 느껴집니다. 거울이 빛을 강하게 반사하면 눈이 피곤해지고 밤에는 조명과 겹쳐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반복되면 현관에 서는 순간부터 빨리 지나가자는 마음이 생기고 현관 정리도 대충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작은 불편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생활 전체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봅니다. 1970년대 중반 내가 공장 일을 넓히던 시절에 한 협력업체 사장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걸음을 잠깐 멈췄습니다. 현관 정면을 큰 전신 거울이 거의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앞을 가로막는 물건처럼 느껴질 정도로 크고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장은 나가기 전에 옷매무새를 한 번 더 보려고 여기 뒀습니다라고 말하며 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겉으로는 편리한 이유였지만 나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 집을 나오면서 확신했습니다. 현관 정면의 거울이 집안의 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장의 사업은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가 자꾸 어긋나고 결정한 일이 끝까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큰 대책을 찾기 전에 먼저 기본 환경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울을 현관 정면에서 빼고 옆벽으로 옮겨 보십시오. 문을 열자마자 거울이 정면에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긴장하고 집에 들어오는 동선도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불편한 느낌이 반복되면 생활도 정리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결국 내 말대로 거울을 옮겼습니다. 몇 달 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집에 들어올 때부터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현관이 훨씬 편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정돈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반응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현관은 매일 수십 번 지나가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쌓이면 생활 전체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거울이 필요하다면 정면이 아니라 옆면에 두십시오. 들어오는 순간 시야를 막지 않고 반사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가 좋습니다. 현관의 거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의 기분과 생활 흐름을 좌우하는 요소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음으로 꼭 말하고 싶은 위험한 습관은 현관의 열쇠를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갈 때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집 열쇠나 차 열쇠를 현관 선반 위에 올려둡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사소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습관이 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열쇠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 집, 내 재산, 내 안전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그런 열쇠를 문 앞에 아무렇게나 두는 순간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할 마음이 계속 밖을 향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머릿속이 바로 나가야 한다는 상태로 남아있으면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도 짧아지고 쉬는 시간에도 머리가 계속 돌아가며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집이 사람을 쉬게 해줘야 다음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70년대 후반, 내가 여러 일을 오가며 바쁘게 지내던 시절에 오래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앉아 있어도 자리가 잡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직접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원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반 위에 집 열쇠, 금고 열쇠, 회사 차량 열쇠까지 모든 열쇠가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늘 급하게 뛰쳐나갈 준비를 해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왜 열쇠를 항상 여기 두십니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갈 때 바로 집어서 나가려고요. 제일 편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편리함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해진 겁니다. 집에 들어와도 열쇠가 눈에 보이면 머리는 계속 나갈 준비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하게 조언했습니다. 열쇠는 현관에 드러나게 두지 말고 서랍이나 뚜껑 있는 보관함에 넣어 두십시오. 눈에서 사라지면 마음도 집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그날 바로 열쇠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며칠 뒤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집에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앉아 있는 자리도 전보다 편해졌습니다. 나는 그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물건의 위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이 현관에서 계속 밖을 향하면 생활도 흔들리기 쉽고 마음이 집안 쪽에 자리 잡으면 가정도 일도 더 안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현관에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 작은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떠돌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현관에 놓인 것들이 생활을 어떻게 막히게 만들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강하게 말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발 정리나 전구 교체는 비교적 빨리 하면서도 이상하게 손님용 슬리퍼는 쉽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물건이 바로 이 손님용 슬리퍼입니다. 가족이 신는 슬리퍼는 계절 바뀔 때마다 새로 바꾸고 더러우면 닦고 상태도 자주 확인합니다. 그런데 손님용 슬리퍼는 다릅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낡은 것, 색이 바랜 것, 바닥이 닳아 미끄러운 것, 얼룩이 남아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집이 많습니다. 집주인은 익숙해서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현관에서 그 슬리퍼를 받는 순간 바로 느낍니다. 이 집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요. 이건 큰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와 기준의 문제입니다. 나는 일을 하면서 이런 작은 부분이 결국 사람의 성격과 거래 방식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1970년대 초, 내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바쁘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이름이 꽤 알려진 한 중견기업 사장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당 관리도 깔끔했고 현관 마감도 단정했으며 집안의 가구도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는 그 순간에 바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장이 내게 내민 손님용 슬리퍼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바닥은 많이 닳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겉감에는 무엇인지 모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장이 신고 있던 슬리퍼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많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기준이 낮으면 사람을 대하는 기준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기에게는 좋은 것을 쓰면서 남에게는 오래된 것을 내어주는 습관은 결국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장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다는 이야기가 이미 여러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고객을 소홀히 한다는 평가도 있었고 작은 약속을 가볍게 넘긴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문제를 맞았고 회사는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다시 확신했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방식은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태도와 사업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을요. 내가 오래 지켜본 바로는 꾸준히 잘 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편의보다 상대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왔을 때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작은 준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손님용 슬리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상태 좋은 것을 준비하는 집은 대체로 기준이 분명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쌓이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쌓이면 기회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손님용 슬리퍼는 그 집의 기준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물건으로 채워져 있어도 손님에게 낡고 더러운 슬리퍼를 내미는 순간 그 집의 인상은 즉시 떨어집니다. 반대로 집이 소박해도 손님을 위해 깨끗하고 편한 슬리퍼를 미리 준비해 둔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집에는 주인의 배려가 있고 생활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이것은 꾸미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손님용 슬리퍼가 가족용보다 더 낡고 초라하게 구석에 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뒤꿈치가 닳아 모양이 무너진 것, 색이 바래서 보기만 해도 찜찜한 것을 손님에게 내밀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면 기준이 무뎌진 겁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슬리퍼를 직접 신고 현관에서 몇 걸음만 걸어 보십시오. 불편하고 찝찝하면 손님도 똑같이 느낍니다. 손님은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손님용 슬리퍼를 새 것으로 바꾸는데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나는 손님을 존중한다 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깨끗한 슬리퍼 하나에도 그 집의 태도가 들어갑니다. 손님이 편안하다고 느끼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신뢰가 쌓이기 쉬워집니다. 신뢰가 쌓이면 결국 기회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다른 것보다 먼저 손님용 슬리퍼부터 확인하십시오. 낡았으면 망설이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깔끔한 새 슬리퍼를 준비해 두십시오. 그건 남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의 생활 기준을 올리고 앞으로 들어올 좋은 흐름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은 중간에 끊기 쉬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을 보며 느낀 바로는 끝까지 듣고 바로 실천하려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의 생활을 바꾸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내가 말한 7가지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관이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자기 생활의 태도와 기준을 확인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박스, 우산, 조명, 거울, 열쇠, 손님용 슬리퍼 같은 작은 것들을 바로잡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먼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생활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정돈하면 머리가 정리되고 머리가 정리되면 판단이 좋아지고 판단이 좋아지면
결과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관을 통해 생활을 바꾸는 세 가지 습관을 말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 삶의 리듬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30초만 현관을 확인하십시오. 현관은 하루가 시작되는 문입니다. 아침에 신발을 신기 전에 딱 30초만 시간을 내서 보십시오. 신발이 흩어져 있지 않은지, 필요 없는 물건이 나와 있지 않은지, 조명이 충분히 밝은지, 바닥에 먼지나 지저분한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침에 하는 그 30초 점검은 단순히 청소를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뼈저리게 배운 게 있습니다. 큰 변화는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매일 지키는 것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현관을 잠깐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흐름을 잡아줍니다. 하루가 정리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선택도 더 정확해집니다. 결국 생활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눈이 아니라 손님의 눈으로 현관을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집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매일 보는 신발, 낡은 우산, 구석의 먼지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들어가면 가방부터 내려놓지 말고 잠깐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에 처음 온 손님이라면 이 현관을 어떻게 느낄까? 그 순간에야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이 보입니다. 손님 시선으로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어지럽다면 정말 어지럽고 어둡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 익숙한 눈은 자꾸 넘어가지만 손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 눈으로 한 번만 보면 고쳐야 할 부분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보이는 즉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손을 대는 사람이 생활도 빨리 바로잡습니다. 셋째, 현관을 바꾸는데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이는 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고 비싼 소품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이 달라지는 건 큰 돈을 써서가 아니라 기본을 바로 세우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신발을 제자리에 넣고 오래 방치한 박스를 정리하고 망가진 우산을 버리고 현관 전구를 갈아 끼우고 손님용 슬리퍼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주인의 관심과 부지런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공간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인데 미루기 때문에 변화가 늦어집니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기본이 흐트러지면 결과도 흔들린다. 집에서도 똑같습니다. 현관은 밖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매일 반드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수선하면 생활 전체가 쉽게 느슨해지고 작은 불편을 참고 넘기는 일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현관이 정돈되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가라앉고 하루의 리듬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정성이 하루하루 쌓이면 집안 공기가 달라지고 가족의 말과 행동도 달라지고 결국 생활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활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바뀔 수 있다. 에서 끝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현관에 내가 말한 7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손을 대십시오. 내일로 넘기면 내일도 같은 이유로 미룹니다. 행동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더 자주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한 줄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 됩니다. 또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뜨끔했거나 내 집에도 있다 라고 느낀 것이 몇 번인지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다음에 어떤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안정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현관이 더 밝고 더 정돈된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매 순간이 더 편해지면 생활도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